오늘 강 선생님 여러 가지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쪽의 사회주의 제도 또는 사회주의적 삶 또는 사회주의 성이 이 고난의 행군을 거친 이후에도 좀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은도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고난의 행군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그것이 좀 위축되거나 그런 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는데 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굉장한 수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또 그 속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리마 운동이 아니라 만리마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노력 동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과연 북측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데 이 경제적 동인이 아니라 뭐 돈을 더 많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유인책이 아니라 사회위세적 동인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성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민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유인책만으로 과연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개성공단의도 겪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북측 노동자들이 많이 갔다가 귀국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부 탈북자들의 송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혹시 경제적 동인이 상당히 전에 비해서는 강해졌을 텐데도 과연 속도전이나 말리마 운동 같은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 현실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강 선생님 보기에 그게 네. 제일 네. 일단 북이 지난 기간 그렇게 힘들게 지내보낸 고난의 행군이 한 1990년대부터 시작돼서 뭐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후과를 미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자체의 조성은 분명히 동국거리 망하면서 시장 경제로 이행을 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자연재해 문제, 강력하다고 보기에는 혹시만 가혹한 제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허리띠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파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북이 2000년, 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무기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 문제가 결국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핵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핵을 완성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넘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뭐 뜻대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저로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뭐 밝은 미래가 있겠는지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그 2017년까지 북이 그 위협을 완성했다고 선포를 할 때까지 정말로 힘들게 달려온 것만은 사실이며, 그때까지 제재의 강도가 정말 유례없이 높았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그 핵 위협 완성을 선포하고 2018년부터 대화 분위기로 돌아서 가지고 그 미국의 그 어떠한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려고 그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과 같은 이런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북이 다시 다른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까지 그 몰아붙였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갑자기 그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제 북에서 그 앞으로 헤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졌다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거는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 인위적인 봉쇄도 있었지만 뭐 객관적인 그 위협으로부터 오는 봉쇄도 있었지만, 북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주동적으로 그 취한 조치로 또의 봉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가 더 이상 그 위협으로 되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요. 그 아직까지도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고치고 있는 위력은 어디에 있다고 저는 보게 되냐면, 북이 핵 위협을 선포하고 그 일부 군수 산업을 민수회로 이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군수의 위력은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위력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이 민수회로의 전환이 지금까지 아직도 그 버티고 있는 위력이라고 보아집니다. 군수 산업의 민수로의 전환, 이게 네. 앞으로 이제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이 되겠네요. 네,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붙인다면, 그 북의 군수 산업은 다른 나라의 군수 산업과는 달리 두 개의 경제 살림, 그 민수 산업이 한 가지 경제 살림살이라면, 국방의 이 군수 산업은 또 다른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민수에 돌아서 뭔가 운영이 된다면, 아마 그에 기초해서 지금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을 주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강 선생님 말씀은 북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것이 북의 인민들에게 엄청난 긍지와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 경제적 동인 못지않게 사회적 동인을 더 중시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 하는 그런 측면과 네. 동시에 군수 산업 분야, 군수 분야의 여러 가지 재부를 민생 부분에 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두 가지로 요약하신 거죠. 네, 예, 정확합니다. 네. 지금 예. 북의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핵을 자꾸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 북의 주민들이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다면, 북의 주민들은 그 핵이 있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핵의 위력으로 미국의 굴복을 받아내고 제재도 풀리며 밝은 미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정신력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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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미국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잖아요. 네. 중국과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도체의 분업 체계를 완성시키기 전에 그걸 깨기 위해서 대만, 한국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미국 기술은 설계만 하고 그다음 부품 생산이라든가 조립이라든가 이런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한국하고 대만이나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국에 떼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만일 우리가 평화협력만 된다면 북쪽의 반도체 기술은 아직은 뭐 수준이 모르겠지만은 그 미사일 만드는데 한 20만 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립적으로 완전 만든 건데 그걸 민수로 지금 이제 전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근데 민수 응용 능력은 남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자립 기술은 좀 떨어져도 이거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 많이 팔아먹는 거는 선수입니다. 선수. 수출 주도를 하다 보니 그래서 빨리 남북 평화 협력이 되면은 북쪽의 그 자립 기술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남쪽의 이 협력 이런 거 융합이 된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국제 정책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반도체 동맹을 깰 수도 있습니다. 깨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